안녕하세요. 잡서퍼더즈 시국입니다. 오늘 뭐하러 모이셨나요? 오늘은 저희가 학생 여러분들께 저희 학과별로 맞춤해서 자격증 관련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소개죠? 어떤 소개냐고요? 네. 예를 들면 저는 스페인어 학과니까 스페인어 관련 자격증을 좀 소개시켜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민국 같은 경우엔 영상 콘텐츠 학과다 보니 영상 관련 자격증, 그리고 다니는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할 거죠? 저는 이제 국제개발협력 전공이라서 네. 전공에서 필요한 자격증이나 취직할 때 도움이 되는 자격증 정리해서 겨울방학에 단기에 딸 수 있도록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방학 때 따기 좋은 학과별로 그런 거를 저희가 오늘 준비해 왔는데, 저희가 학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학과에 맞춰서 했지만 또 없는 학과도 아쉬워하지 말고 제가 꼭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부산 외국어대학교 영어학부 복수전공으로는 영상 콘텐츠 융합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이승후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방학 때 영어학부가 좀 따면 좋을 자격증인데요. 사실 딴다고 하기는 애매한 어학 자격증, 다들 아시다시피 영어 하면 뭐가 있습니까? 토익, 토플, 오픽 막 이런 것들 있겠죠. 하지만 오늘은 약간 토익이랑 토익 스피킹, 오픽까지 이 정도만 제가 소개해 드릴 것 같고, 좀 대표적인 거니까 예를 들면 이제 토익, 사실 제가 말 안 해도 모두들 다 잘 알고 계시죠? 토익이 뭐죠, 서영 씨? 토익이요? 네. 토익은 이제 YBM에서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실시하는 영어 자격증인데 이걸 뭐라고 설명하죠? 리딩이랑 리스닝을 주로 이루고 있는 시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읽기와 듣기를 위주로 보고요. 토익은 일상 영어도 일상 영어지만 약간 비즈니스를 중점으로 다루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맞죠?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토익은 이제 크게 두 파트로 나뉩니다. LC와 RC. LC는 말 그대로 리스닝이고요. RC는 리딩. 제가 말 안 해도 모두들 다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점수는 0점에서 990점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각 LC, RC별로 만점이 440인가 450인가요? 450. 445인가요? 네, 445 해가지고 총합 992 만점인 걸로. 하지만 저희가 영어 학부인 만큼 적어도, 사실 영어 학부면 900은 찍어야 되긴 한데 850은 넘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실제로 영어 학부 현재 졸업 기준에는 졸업 시험 대신 토익 730점 이상 따야 되는 졸업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학 때 토익 띵가띵가 노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한 2학년 넘으셨다면 토익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유효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잘 맞추어서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익은 사실 어느 기업을 가든 높게 쳐주는 점수라서요. 600점대 막 이런 거 들고 가시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한 800점은 넘겨서 들고 가시면은 무조건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사실 전 세계를 탐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가 많기 때문에 토익 모두들 꼭 하시고, 토익과 별개로 토익 스피킹이라는 게 있는데, 토익이 듣고 쓰는, 그러니까 읽는 게 위주라면 토익 스피킹은 말하는 게 위주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영어에서 말하기를 그렇게 중점적으로 보는 시험이 많이 없거든요. 저희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이르러서 듣고 쓰는 건 잘하는데 사실 말하는 게 잘 안 돼요. 막상, 그리고 토익을 잘하는 사람은 문서 작성이나 이런 데 유리하겠지만 말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요즘 보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뭐라 하죠? 계약 이런 거, 미팅 같은 거 하려면은 결국에는 말이 돼야 되는데, 그게 막상 토익 높은 인원들을 데리고 와도 말을 못 하다 보니까 요즘 기업에서 또 많이 보고 있는 추세고요. 스피킹은 사실 이제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영어 말하기를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문장의 구속력, 문법의 정확성 등을 동시에 평가하면서 점수대별로 등급이 정해지고, 당연히 토익, 토스, 오픽 같은 거는 삼성그룹과 같은 큰 기업에서는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비중이 엄청 상승한 공인 영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픽입니다. 오픽은 ACTEL
에서 개발한 시험이고요. 시험 레벨은 최저 NL에서 최고 AL까지 있습니다. 오픽 시험의 문항 개수는 보통 15문항으로 시험 문제의 난이도를 응시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스페인어 한번 네. 같은 언어 계열이니까 한번 네. 여쭤볼까요? 네. 스페인어에는 자격증이 크게 3개 정도 있습니다. 델레, 실레, 플렉스가 있습니다. 우선 델레부터 설명을 드리면 델레는 이제 가장 유명한 자격증인데요. 델레는 우선 등급은 6단계로 나뉩니다. 6단계. A1, A2, 그리고 B1, B2, C1, C2로 나뉘고 이제 시험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에 이제 영역별로 4월, 5월, 6월에 한 번씩 칠 수 있고 살짝 비용이 비쌉니다. 스페인어 시험. 이제 A1 같은 경우에 10만 원이고 C2 같은 경우에 18만 원으로 조금 비싼 시험이어서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시고 신중하게 치시는 걸 이제 좀 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CLA 시험인데 어느 정도 유사한 시험인데 델레랑 CLA는 이제 온라인으로 쳐지는 시험이고 이제 일정 같은 경우에도 상시로 있고 그리고 델레 CLA 같은 경우에 읽기, 듣기, 말하기, 이제 쓰기 4가지 영역의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CLA 같은 경우는 시험 가격이 좀 더 비쌉니다. 20만 원, 30만 원 정도 하고 이제 마지막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델레랑 비슷하게 꽤 많이 상용화된 스페인어 자격증으로 이 시험 일정은 3, 4, 5, 6, 7, 8, 9, 10, 11, 12 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긴 시험 가격이 아주 저렴해서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사이에 시험비가 있고 그리고 부산 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학과 졸업 여건에도 이제 플렉스 650점 이상, 델레는 B1 이상 이제 자격증을 대체하시면 졸업 자격증이 대체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델레가 그럼 영어로 치면 토익 같은 거? 네, 그쵸. 토익이랑 아주 유사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 세 개 다 똑같이 듣고 쓰는 건가요? 네, 다 듣고 쓰는 거.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다 모든 시험이 다 그렇게 정해져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은 네, 스페인어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이제 언어과를 2개 정도 봤으니 이제 상경이나 서비스 관련된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학과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항공서비스학과입니다. 네네. 네, 저는 3가지 자격증을 찾아봤는데 첫 번째로 CS 리더스를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CS 리더스란 서비스 관리사 자격증입니다. 커스터머 서티피케이션이라는 고객 만족의 약자로 고객 니즈와 기대에 부응하고 그 결과로서 상품 그리고 서비스의 재구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3가지 종목을 구분을 하여서 이제 필기로 시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CS 개론, CS 전략론, 그리고 고객 관리 실무론 총 3가지 과목으로 구분되어 있고 30문항씩 출제가 됩니다. 90문항을 90분 안에 풀어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개념을 빨리 숙지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오지선다형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안에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질문사항 약간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CS 개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서비스를 주장한 학자의 이름은? 같은 느낌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고요. 네. 전략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백화점을 배회하는 사장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건 어떤 전략에 해당하는가 이런 느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관리 실무론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서비스는 이거다라는 느낌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서비스 제공자의 복장 그리고 목소리나 이미지 상태 같은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조주 기능사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조주 기능사는 바텐더 자격증이라고 하죠. 이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 음료를 바탕으로 3가지 음료를 제조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필기 같은 경우에는 60문항을 객관식 4지 태길형으로 진행을 하고요.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고 응시료는 14,500원에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CS 리더스는 7만 원입니다.
네, 비싼 편이에요. 근데 네. 학교 내에 그 조주 기능사를 준비하는 동아리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처음 알았습니다. 지인이 네. 거기서 취득을 했다고 해가지고 아, 저도 그렇게 알고 좋네요. 있습니다. 좋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과목 같은 경우에는 위생관리, 음료 특성 이런 식으로 필기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주 기능사 같은 실기 같은 경우에는 푸스 카페 등 40가지 종류를 이제 랜덤으로 그날 무작위가 결정된다고 해요. 그래서 40가지 종류 중에서 3가지를 이제 랜덤으로 나오면 그때 이제 자기가 만들어야 하고요. 그래서 모든 레시피를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필기에 비해 대체로 어렵다는 평이 많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 절차 같은 경우에는 신분 확인하고 조별로 시험을 진행하고요. 문제를 뽑고 2분간 기물의 위치를 확인하고 3가지 작품을 7분 내에 제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3분 이에 세척하고 다시 퇴장하는 것까지가 시험에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실격이 되는 것도 많고 위생이나 뭐 미숙한 동작, 조주 순서가 잘못된 경우도 감점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할 때는 이 조주 기능사를 학원이나 독학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독학은 부담이 되긴 합니다.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야 한다는 게. 하지만 개인 일정에 맞춰서 유연하게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반대로 학원은 여러 가지 재료가 준비되어 있어서 실기 연습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 과정이 많아서 부담도 좀 적은 편이고 그런 장점이 있지만 본업이 있다면 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상 한번 넘어가 볼게요. 수상 네. 수상 임명 구조가 뭐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상에서 구조된 사람을 도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자격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하게 볼 수 있는 워터파크에서 이제 뭐죠 이거? 라이프가드 분들이 다 취득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64시간의 교육 시간이 필요하고요. 교육 비용은 50만 원 정도의 교육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론이랑 실습을 동반하기 때문에 총 64시간, 이론 16시간, 실습반 8시간의 교육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1일 8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8일 정도를 잡고 교육을 진행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이랑 구명조끼 착용법, 그리고 스컬링이랑 입영 같은 방법이 있는데 이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건 입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분 30초 이상 물에 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팔을 이렇게 손목만 위로, 수면 위로 한 상태로 4분 이상 물에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발을 밑으로 하고 손을 이렇게 올린 상태로 손목이 수면 위로 나와 있고 4분 동안 숨을 참아서 손만 이렇게 네. 좀비 마냥 네, 이렇게 나와 있고 숨을 참아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때문에 실기가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평형, 저병, 자유형, 배영 4가지를 전부 다 구사할 줄 알아야지 시험을 응시할 수 있고요. 말고는 필기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부분은 딱히 없는 시험입니다. 다음이죠. 홍다은 양. 네. 학과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국제개발협력 전공이라고 많이들 아직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 약간 뜨고 있는 전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 전공에서는 주로 ODA 자격증이 가장 대표적인 자격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ODA란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로 공적 개발 원조라는 저희 전공에서 이제 직업을 가지게 되면은 보통 공적 개발 원조로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에 좀 지원을 하고 원조를 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는데요. 그걸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ODA 자격증이란 NGO 단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국제협력, 공적 원조 개발협력, 국제기구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도전하는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격증은 코이카라고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이고요. 개요에 대해서, 시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국제개발협력 일반 그리고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이슈 총 2과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시험마다 40문제씩 총 80문제가 사지선다로 출제가 되고요. 이 문제들 100점 만점에 기준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해야지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격증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이나 응시 자격은 별도로 있지 않아서 누구나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 유효 기간은 3년이라고 합니다. 취득 후 만료일 기준 1년 전으로 하여서 사후 관리 교육을 진행을 하면 유효 기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따놓으시고 교육 받아서 연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자격증을 취득을 최근에 해서 오, 진짜요? 네, 취득을 해서 좀 꿀팁을 조금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완전 엘리트네요 그냥. 네. 합격률은 어느 정도? 합격률은 보통 연도별로 좀 다르긴 한데 15%에서 40% 오. 난이도가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 엘리트. 합격하기 어려울 수 있는 자격증이긴 한데 좀 다르게 보이네요. 그런데 이제 시험을 주관하는 부처인 코이카에서 워낙 영상이 많이 배포가 되어 있어요. 강의 같은 것도 많고 그래서 그걸로 보통 강의를 보시고 취득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은양은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어쨌든 지금 3학년이기 때문에 3년 동안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어느 정도 있던 상황이라서 아예 막 노베이스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기출문제 위주로 계속 공부하고 모르는 개념은 다시 제가 정리해가면서 외웠던 것 같고 근데 거의 사실 암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되게 문제가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연도별로 뭐 사지선다에 1998년, 97년, 82년, 99년 이렇게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도랑 그것까지 다 매치를 해서 시험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서 외울 게 조금 많을 수 있다는 점. 그래도 학과 전공 그 공부가 좀 도움이 많이 됐나 보네요. 많이 됐습니다. 근데 노베이스이신 분들은 코이카에서 영상이 워낙 잘 나와 있어서 그거를 단계별로 수강하시면 훨씬 취득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시험 일정은 매년 2회씩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되어 있고 정확한 일정은 코이카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ODA 자격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고 그리고 저희 전공에서는 또 컴퓨터 활용 능력 잠시만요. 네, 1급 자격증을 취득하면은 가산점이 주어지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많아서 보통 준비를 ODA 자격증과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자격증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아마 되게 익숙하실 것 같은데 컴퓨터는 어디에서든지 사실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을 따면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취득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공기업 채용에 있어서 데이터 관리나 분석, 보고서 작성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기업은 이러한 업무에 능숙한 인재를 선발하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이 공기업 취업 시 필요한 자격증 중 3대장에 속하게 된다고 설명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1급은 필기랑 실기 시험으로 나눠져 있는데 필기는 과목이 3개예요. 그래서 1과목은 컴퓨터 일반, 2과목은 스프레드시트 일반, 3과목은 데이터베이스 일반 이렇게 나눠져 있고 실기는 스프레드시트 실무, 데이터베이스 실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필기는 독학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고 문제집이나 강의 들으면서 실기는 아무래도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학원에 등록을 해서 직접 배우는 게 더 낫다고 주변에 많이 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필기 시험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총 3과목으로 과목당 40점 만점, 총 120점이라고 해서 과목별로 40% 이상 득점, 총점 60% 이상 득점을 해야 합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출제한 기출문제를 많이 문제은행 방식으로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을 파악해서
그거를 익숙하게 하다 보면 필기는 금방 합격할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실기 시험에서는 시간 관리가 좀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연습 시에도 제한된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 내에 빨리빨리 풀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급 시험 일정은 연간 상시로 진행되기 때문에 굳이 방학이 아니더라도 좀 시간 여유 있으신 분들은 공부를 하시고 언제든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 그래도 필기랑 실기 모두 난이도가 조금 있기 때문에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이상은 준비를 하시고 시험을 보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저는 영상 콘텐츠 융합학과를 전공하고 있고, 제가 준비한 건 방학 때 취득하기 좋고 좀 시작하기 좋은 자격증 위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파트는 크게 전공인 영상, 복전인 웹툰, 그리고 평소에 제가 관심이 있던 일본어를 위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영상 관련 자격증이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시작으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이제 주관을 하는 건데, 영상 기획 그리고 제작, 후반 작업 등 멀티미디어 제작 전반에 걸친 기술을 좀 평가하는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그 GTQ, 다들 아시다시피 그래픽 테크놀로지 퀄리피케이션, 그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 이제 그래픽 프로그램 활용 능력을 검증하는 자격증이고, 그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자격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유튜브와 같은 1인 미디어 플랫폼이 좀 대중화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자격증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이 좀 실질적으로 콘텐츠 운영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이제 크리에이터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영상 기능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이거는 방송국을 이제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이 방송국 프로덕션이나 아니면 영상 제작, 그리고 현장에서 촬영, 조명, 그리고 음향의 기본 기술을 좀 다루는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ITQ 자격증인데 파워포인트, 엑셀 등 영상 기획과 발표에 좀 필요한 기술을 검증하는 자격증인데, 이것도 회사 실무에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작하기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미디어 제작 자격증인데, 마찬가지로 유튜브 크리에이터 자격증과 마찬가지로 유튜브나 틱톡, 좀 인플루언서나 1인 미디어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추천드릴 수 있다면은 이제 입문자분들, GTQ, ITQ 등이 이제 영상 기획과 기본 그래픽 작업 역량을 좀 강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실무자분들, 좀 원래 하시던 분들은 어도비 셀티피드 프로페셔널, 네. 그리고 방송 영상 기능사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영상 제작과 편집 능력을 좀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음 1인 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자격증, 그리고 1인 미디어 제작 자격증이 이제 실제로 좀 플랫폼을 운영하시기에 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자 뭐 지금 4학년, 지금 여기서 2명은 해외로 가고요. 일본 어디죠? 미국. 일본, 미국 떠나고 곧 졸업이고요. 전 4학년 1학기고 3학년 2학기입니다. 모두 파이팅! 파이팅 하시고 저희도 열심히 자격증 공부해서 빛나는 외성인이 한번 돼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인사하고 끝낼까요? 네.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 바이바이.